저는 지금 한신백화점, 우메다에 있는 한신백화점에 와 있습니다. 한신백화점 11층의 전망대에서 지금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어제부터 좀 쉬고 있는데 지금 잠시 비는 멈췄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들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폭우도 많이 쏟아졌고요. 지금 날씨는 엄청나게 흐립니다. 안녕하세요, 솔로 플랜입니다. 11월 1일부터 현재 12월 2일까지 너무 많은 비가 내리고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메다에 있는 좋네요. 11층 플로어가 엄청나게 넓은데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충전할 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원에게 물어보니까 친절하게도 그 커피 만드는 부스 뒤에 충전기가 있다고, 제가 충전기를 못 찾으니까 직접 와서 정말 친절하게, 전 이런 건 일본말로 메즈라시라고 하는데 드문인데 정말 너무 친절하고 야사시, 그러니까 부드럽게 친절하게 저에게 대해주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되게 귀엽고 또 다시 한번 또 이곳에 오고 싶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뒤쪽에 몸살기가 있어가지고요. 전망대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비를 그냥 바라보면서 전망도 보면서 그렇게 앞으로 해야 할 일과 오늘 해야 할 일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서 또 메모도 하기도 했고요. 자, 어쨌든 본론으로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기사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와 현안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1번, 함부로 원나잇 하지 말자. 원나잇을 잘못했다가요, 인생이 진짜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무고죄 발생률, 그러니까 무고죄에 해당되는 행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만났던 동창이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성추행을 했다는 동창생의 신고로, 1년 뒤에 신고로, 또 경찰서에 또 조사받으러 가서는 형사들이 마치 범죄가 있는 듯한 강압적인 수사를 하거나 또 유도하거나,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추행범으로 낙인시켜서 나락으로 보내려고 했던 사건들도 꽤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민짱테레비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처음 봤는데 옛날에 자기 말로는 하이틴 스타였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친구 역시 사귀었던 여자친구, 그 업소에 다니는 여자친구였는데, 그 업소에 다니는 여자친구가 자기를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하고, 그리고 본인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마음 앓이를 하고 또 경찰에게 강압적인 수사를 받고 그리고 자살까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런 울면서 하소연하는 방송도 봤는데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흔합니다.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능이라고는 하지만 그 본능은요, 정확한 곳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인군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패스해도 좋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너무나 뛰어난 재능들도 가지고 있고 DNA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시는 일,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그렇고 자기 개발을 통한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공을 하시려면 술, 도박, 여자, 이것만 컨트롤 하시면요, 정말 성공하시고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는 함부로 원나잇 하지 말자. 함부로 원나잇 하면 정말 인생 추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자료를 또 넣겠습니다. 이거는 주제와 약간 틀린 경우도 있는데요. 회사를 창업하고 성공도 시켰어요. 회사를 창업하고 성공도 시켰는데 회사 화장실에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를 했답니다. 근데 그 몰카를 설치한 사람이 그 회사 대표였는데요. 저는 정말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이 어렵게 성공하고 또 어렵게 노력해서 만든 큰 회사의 대표였는데 왜 성적인 어떤 성교육, 그리고 공부, 그리고 너무 환상적인 어떤 성판타지, 그러니까 AV 같은 거죠. AV를 좋아하라 말하라 저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몰입되거나 매몰되면 중독이 되고요. 그리고
자꾸 여자의 시선을 보더라도 그거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일을 못해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성공할 때까지는 앞뒤를 안 보고 달리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서 이런 성적인 판타지 그리고 스척증 같은 증세가 발생돼서 병적으로 바뀌어서 변태적인 성향이나 또 안 좋은 범죄 행위를 하는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써야지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제가 또 괜히 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또 꼰대 같다고 하거나 아니면 20대 청춘들이 볼 때 또 뭐 성인군자 같은 말을 하고 있네라고 또 뭐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본능을 즐기되 아무하고나 즐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확실히 사랑하거나 검증되어 있는 여자랑 잠자리를 하십시오. 그게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요즘 그 청춘 남녀 할 것 없이 돌싱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여러 연애 프로그램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죠. 그중 나는 솔로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미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사실을 숨기고 나온 여자가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 광수라는 친구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강수가 첫눈에 반해서 좋아했던 여자가 이건 검증이 되고 다 그런 프로그램에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돌싱 특집도 아니고 자기가 싱글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면접 보고 당당히 합격돼서 프로그램 나온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작진과 그 PD는 말이 없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죠. 자꾸 크고 작은 논란들이 많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나는 솔로다 프로그램에서 또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정숙이라는 그 미스 전남 광주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본선에는 출전 못하고 예선에서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성매매 의혹, 그 다음에 그 성매매를 하기 전에 도난 절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또 고소 고발이 되었던 어떤 그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정숙이란 그 친구를 통편집하고 방송사에서 뒷수습을 하고 있으나 참 개운치가 않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검증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결혼을 하고 싶고 당연히 뭐 대한민국 건강한 남녀라면 결혼을 하고 싶겠죠. 특히 남성들도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했던 부분도 있지만 무고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한테 공짜로 어떤 그 공짜 떡이 생긴다면 그 떡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쁘고 쭉쭉 빵빵 이런 여성들이 본인한테 왔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니까 한번 의심을 하거나 검증을 하십시오.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프로그램도 그래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호기심과 어떤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 영향이 있나요? 대리만족을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사람마다 다 각양각색으로 다 틀리니까. 하지만 저는 이런 프로들이나 제가 방송 때문에 뒤늦게 뭐 이런 뉴스가 나오거나 뭐 보고 하지만 저는 TV를 잘 안 보려고 해요. 요즘 최근에 이 유튜브 촬영 때문에 TV를 좀 이렇게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는데 그 외에는 잘 안 봅니다.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지고 생각도 같이 어떤 전염되는 것 같아서 TV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많이 읽고 제가 생각하는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너무 좋아하시거나 흥미를 가지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지금 스포츠 스타, 한국의 지금 축구의 수비수라고 불리는 김민재. 김민재는 국보급 수비수라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그러니까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뉴스에는 뭐 5년 살았다, 또 기사 내용 어떤 기사에는 4년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혼을 하면서 김민재가 자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직 결과는 어떻게 된지 정확하게 기사가 안 나왔어요. 애매모호하게. 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아이의 양육비가 또 어마어마하답니다. 그거는 뭐 김민재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아들을 위해서 쓰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80억이 넘는 그 돈이 과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알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4년 동안 내조를 잘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면 이 운동선수는 오롯이 자기 몸을 사용해서
자기가 레벨을 올리고 또 연봉을 올리고 이렇게 자기 몸이 자체가 재산이잖아요. 그 전에 재산 형성과는 상관없이 자기 육체 행동과 특기로 인해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4년을 살면 어느 정도 키워드가 돼야 여러분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물론 4년 동안 내조한 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인정하고 애기도 놓고 양육도 했던 부분에서 인정을 했을 때 과연 김민재가 4년 동안 산 와이프에게 돈을 얼마를 줘야 그게 합당한가요? 구독자님들 중에 변호사 계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1년에 그 여자분의 능력치를 계산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그리고 최소 연봉 1억 이상은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혼 전에. 그럼 여러 가지를 계산했을 때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면 4년 동안의 보상이 되지 않나. 왜냐면 양육비로 많이 나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에게 돈을 주는 거야. 뭐라 하지 않는데 그 상대에게, 김민재의 전 부인에게 많은 돈을 준다? 글쎄요, 김민재 씨가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김민재 씨가 훌륭한 변호사를 해서 소송했었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 뭐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논란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재균 씨도 이혼을 했죠. 그러니까 이혼은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해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82년생 아래 세대가 이혼을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 그리고 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남성들이요, 겁이 나서 재혼 시장에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요. 자산이 있거나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요, 겁이 나서 결혼 안 하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순간 절반, 어느 순간 이혼하면 재산 반을 떼주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닌 척 하다가도 그러니까 스탑러커라는 걸 감추고 그렇게 하는 여자들이 실외로 많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혼 숙녀 캠프에 나왔던 어떤 여성분 말했죠. 외벌인데 남편 혼자서 돈을 벌어다가 줬는데 한 7년인가 8년 동안 그 7천만 원을 그 딴 주머니 찬 거예요. 매달 생활비에서. 그리고 그걸 빼돌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집은 내 거, 대출은 남편 거. 유명한 명언이죠. 뭐라고요? 집은 내 거, 대출은 남편 거랍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네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께서도 댓글을 남겨주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옛날 어른들이요, 끼리끼리 만나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른들은 인생을 먼저 사셨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무서워요. 이론보다 경험이 더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론보다 경험이. 끼리끼리 만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조건을 보는 여자면 똑같은 조건을 가진, 조건과 조건을 만나서 헤어질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가 맞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눈 것 때문에 나누려고 뭐 욕심내거나 니꺼 내꺼 따지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조건 맞는 사람끼리 하면 되는데 우상향의 조건, 우상향하려는, 그리고 취집하려는 여자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더더군다나 모아놓은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연봉도 떨어지는데 과한 조건을 내거는 사람, 그리고 과한 조건을 안 내걸지만 남편을 속여서 다른 주머니를 차려고 하는 사람들도 스탑러커들이 많다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끼리끼리 만나야 디탈도 없고 조건과 조건을 내주면 남성들도 계산하고 조건을 반드시 똑같은 사람들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남녀 평등이 운운하고 니네들 한남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근데 저는요, 이 싸움의 시작은 이미 한국 여자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도 수많은 사이트에서 한남을 까고 있고 또 자기네들끼리 이상한 내용으로 한국 남자들을 비하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꼭 하십시오. 필히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 서로 남자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매독 검사나 성병 검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균자인지 보균자가 아닌지 양쪽 다. 그 다음에 유전자 나중에 친자 확인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친자 확인을 하자 그러면 왜 전부 발작 버튼이 생겨서 부들부들 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뒤늦게 성공하거나 부를 축적하신 분일수록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이렇게 각박하고 그렇게 갈라치기하고 여성들을 비하하느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진 분들, 부자가 되신 분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국제결혼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마음 자체가 조건을 내걸지 않고 마음을 보는 그런 훌륭한 여성분을 만나서 결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메다 한신백화점 11층에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